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2번입니다. 면접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통합학습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림의 A와 B에 대해서 해석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의 경우는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학생에게 교사가 도움의 발판을 제공하여서 출발점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B는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목표를 다르게 설정하는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A와 B의 전략 두 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서 적절한 교수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나 다른 학생들이 수업 시에 추가 자료를 제공을 한다거나 협동학습을 하도록 하여서 교사가 학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꾸로 수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이 출발선이 다를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과제를 먼저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고 이후에 수업에 적절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제공한다면 학생들이 출발선이 다를 때 어느 정도 도움을 제공하여서 학생이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B의 그림에서 할 수 있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평가 방법으로 성장 창조 평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초기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을 한 후 학생의 초기 수준에 비추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목표를 다르게 설정하는 성장 창조 평가를 활용을 한다면 학생들도 자신들이 목표에 도달하였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수업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마다 수준이 다르므로 이에 따라서 각기 다른 과제를 제시를 한다면 일반적인 학생이나 특수학생들 모두 조화를 이루어서 조화로운 수업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을 수정할 때 유의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에게 통합학급의 장점과 그의 그리고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합학급을 운영할 경우에 특수학급 학생들은 낙인으로 인식이 되거나 일반 학생들이 자신을 역차별 당한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런 학급 구성이 왜 필요한지 그 의의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단평가를 적절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을 미리 파악하고 각기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구성을 해야만 적합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이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통합학습을 구성하는 것은 학습 방법 측면이나 내용 측면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가 우선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수를 통해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서의 어머니에게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서의 진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머니의 생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무래도 예서가 평소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한 학생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명문대에 진학하기를 원하시는 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예서가 그럴 수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 예서의 노력이 성에 차지 않으신다고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생각하셨을 때 예서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준에 예서의 노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에게 하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예서가 어떤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머니는 예서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잘 수행하는 그런 행복한 학생으로 자랐으면 좋겠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서랑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예서가 자신이 정말 의대에 가고 싶은지 그런 의문점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혹시 이런 이야기를 예서랑 같이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없으시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목표의식을 분명하게 가져야지만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예서가 자신이 정말 진로가 의대가 맞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머니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예서가 더욱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예서랑 진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 차원에서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꿈 넘 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서가 정말 좋은 그리고 특별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진로를 설정하기 위해서 제가 학교에서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활용을 한다면 예서가 자신이 원하는 목표의식을 분명히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더욱 노력하여서 어머니가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학생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구체적으로 상급 학교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탐색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학생들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담임 교사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3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저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에 대한 의식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교사 연수를 통해서 저의 진로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우선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찬과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나 마을과도 연계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학생이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분명하게 설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잠시만 구상할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들과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서 학생이 평소에 어떤 흥미와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여서 그에 따라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고 자신이 정말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독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은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에는 다양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제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고등 사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과교사로서 학생들이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적응하고 살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독서 자료를 제공을 한다면 학생들이 이처럼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다양한 책을 통해서 사고하는 사고력까지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술 활동을 저의 교과인 국어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뮤지컬 활동이나 연극 활동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력을 요구합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과 협력하는 경험을 통해서 높은 사고력도 신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것을 자신들이 실제로 만들어보고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하나를 완성해내는 그런 목표의식을 경험을 하고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또한 다양한 사고를 통해서 창의력을 신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서 학습자의 특성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Z세대라고 불리는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학생들은 텍스트보다 이미지, 영상을 선호하며 콘텐츠 소비를 넘어서 생산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에 학생들을 주의 집중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첫 번째로 다양한 교수 매체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학생들은 다양한 인터넷 매체나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친숙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활용했을 때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도입 단계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친숙한 자료를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도 더욱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기유발 단계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학생들이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그 집중이 이어져 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수업에서 거꾸로 수업 등을 활용을 하여서 학생들이 심화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수업은 수업 전에 이루어지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을 학습을 하고 실제 수업에서는 심화된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습법입니다. 이런 것을 활용을 할 때 학생들이 기본적인 학습을 넘어서서 더욱 풍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꾸로 수업은 학생들이 집에서도 학교의 연장선으로 계속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욱 고등 사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과정에서도 매체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패드를 활용하여서 교수적 도움을 제공을 하거나 스마트 패드를 통해서 다른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면 학생들이 더욱 친숙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흥미를 느끼면서 재미있는 학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을 활용할 때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어렵게 느끼지 않으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고등 사고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그런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